한국에서 300원짜리 과자 하나가 북한 개성공단에서는 현금처럼 유통됐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결혼식 답례품이 됐고요. 러시아에서는 전쟁 중인데도 공장 가동률이 120%를 넘겨서 물건을 만들어도 모자랐습니다. 누적 판매량 500억 개, 누적 매출 8조 원, 전 세계 60개국을 정복한 대한민국 과자의 전설, 바로 오리온 초코파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초코파이의 절대 강자 오리온이 딱 한 나라에서 처참하게 졌습니다. 그것도 인구 14억의 세계 최대 소비 시장에서요. 그리고 오리온을 꺾은 건 다름 아닌 같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초코파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973년 동양제과 직원들이 미국 출장을 갑니다. 지금의 오리온이죠. 그때 조지아주의 한 호텔 카페에서 처음 본 과자를 맛봤어요. 동그란 비스킷 2장 사이에 마시멜로가 들어가 있고 겉에 초콜릿을 입힌 과자. 미국 남부에서 1917년부터 팔리던 문파이였습니다. 창업주 이양구 회장이 이 맛에 반해서 바로 개발을 지시했고 꼬박 1년 만에 1974년 4월 오리온 초코파이가 세상에 나옵니다. 출시 첫 해 매출 10억 원. 당시 과자 하나로 10억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였거든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초코파이라는 이름, 오리온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롯데, 혜태, 크라운 전부 초코파이를 만들고 있어요. 오리온이 1997년에 상표권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초코파이는 이미 보통 명사라고 판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둘러싼 전쟁은 한국 안에서도 이미 치열했던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바다 건너 인도까지 번지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로 나가봅시다. 오리온 초코파이의 해외 정복 역사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1993년 중국에 진출해서 2013년에 매출 1조를 찍었고요. 2003년에는 러시아에 법인을 세워서 2025년 한 해 매출만 3,394억 원을 찍었습니다. 누적으로는 2조 원을 돌파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서방 기업들이 줄줄이 빠져나갔는데 오리온은 남았거든요.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오히려 매출이 폭등한 겁니다. 공장 가동률이 140%를 넘겨서 공장을 또 짓고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1995년부터 수출을 시작해서 지금 파이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2025년 베트남 법인 매출만 4천억 원을 돌파했고요. 초코파이 하나로 연간 해외 매출 5천억 원, 국내 제과 단일 품목으로는 역대 최초의 기록입니다. 중국에서는 포장지에 인이라는 글자를 넣었고 베트남에서는 현지어로 정을 뜻하는 TN이라는 단어를 새겨 넣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정 마케팅을 나라마다 번역한 거죠. 어디를 가든 초코파이의 왕은 오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온이 유독 한 나라에서만 힘을 못 씁니다. 인도입니다. 인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인구 14억.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인구수가 아니에요. 평균 연령이 28세입니다. 한국이 45세, 중국이 39세, 일본이 49세인데 인도만 28세예요. 지금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젊은 소비자가 수억 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과 시장 규모만 17조 원인데 이게 매년 두 자릿수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도인은 단 걸 좋아합니다. 설탕의 발상지이자 세계 2위 설탕 생산국이에요. 달콤한 간식에 대한 수요가 DNA에 새겨져 있는 나라입니다. 초코파이가 안 먹힐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꿈의 시장에서 초코파이 점유율을 보면요.
롯데가 70%에서 80%, 오리온은 한 자릿수입니다. 2025년 기준 인도 매출을 비교하면 롯데 초코파이 단일 브랜드 매출이 850억 원, 오리온 인도 법인 전체 매출이 275억 원이에요. 초코파이만이 아니라 오리온이 인도에서 파는 모든 제품을 다 합쳐도 롯데 초코파이 하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로 휩쓴 초코파이의 원조가 왜 하필 인도에서만 2등이 된 걸까요? 답은 2004년에 있습니다. 이 해에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거든요. 하나는 롯데의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오리온의 트라우마입니다. 먼저 롯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롯데제과는 인도 첸나이에 본사를 둔 제과회사 페리스를 인수합니다. 인도 최초의 캔디 기업으로 무루가파라는 인도 대기업 산하에 있던 회사였어요. 인수 금액은 60.39% 지분에 약 224억 원. 솔직히 엄청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롯데가 이 인수로 얻은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바로 유통망입니다. 인도의 소매 유통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동네마다 수만 개의 작은 가게들이 얽혀 있는 구조인데 이걸 외국 기업이 처음부터 개척하려면 수년이 걸려요. 그런데 롯데는 페리스를 통째로 사면서 이 유통망을 한 방에 확보한 겁니다. 회사 이름을 롯데 인디아로 바꾸고 기존에 팔리던 캔디 제품 라인에 새 제품을 하나씩 추가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6년 드디어 인도에 초코파이를 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이 아닌 일을 해냅니다. 인도는 인구의 80%가 힌두교도입니다. 소를 신성시하죠. 13%는 무슬림이고요.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40%가 채식주의자예요. 그런데 초코파이의 핵심인 마시멜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동물성 젤라틴입니다. 소나 돼지에서 추출한 원료요. 즉, 기존 초코파이를 그대로 가져가면 인도 인구의 거의 절반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롯데 웰푸드 R&D 팀이 긴 시간 매달렸습니다. 해초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원료로 마시멜로를 만들되 기존의 풍미와 식감을 그대로 살려내야 했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어요. 인도 정부가 발급하는 녹색 채식주의자 마크를 획득합니다. 이 마크가 없으면 인도 소비자 40%에게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데 롯데가 이 문을 연 겁니다. 그런데 롯데의 현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인도의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거 아시죠? 일반 초콜릿은 30도만 넘어도 녹기 시작합니다. 롯데는 48도까지 녹지 않는 초콜릿을 개발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밀가루를 찾아내서 비용도 줄이고 공급도 안정시켰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수가 있었습니다. 가격 전략이에요. 인도의 동네 가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키라나라고 부르는 작은 가게인데 넓이가 한국 편의점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천장에는 과자 봉지가 빨래처럼 줄줄이 매달려 있고 아이들이 동전 몇 개를 쥐고 와서 하나씩 골라가요. 이게 인도 소매 시장의 현실입니다. 전체 유통의 80% 이상이 이런 가게에서 이뤄져요. 한국에서 초코파이 한 개는 40g입니다. 그런데 이 키라나에서 캔디 하나가 0.5루피, 비스킷 하나가 5루피인 시장이에요. 초코파이 6개들이 한 박스가 60루피면 일반 소비자한테는 꽤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던 거죠. 롯데는 과감하게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40g에서 26g으로. 그리고 박스가 아니라 낫봉으로 팔았어요. 이걸 모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인도인들이 동네 가게에서 하나씩 집어들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가격 장벽이 무너지니까 판매량이 폭발했습니다. 인도의 대표 고급 간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시기에 오리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왜 초코파이의 원조가 인도에 늦었는지 그 이유를 알면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2004년 롯데가 인도에서 페리스를 인수하던 바로 그 해에 오리온은 전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미국의 프리토레이, 그러니까 펩시코 산하의 글로벌 스낵 공룡이죠. 오리온은 1988년부터 프리토레이와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치토스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오리온 프리토레이라는 이름으로요. 치토스가 한국에서 엄청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로열티 분쟁이 터진 겁니다. 결국 2004년 양사는 결별합니다.
이게 얼마나 뼈아픈 일이었냐면요. 오리온 프리토레이 시절 치토스는 한국 스낵시장 점유율 1위를 다투던 제품이었습니다. 16년 동안 공장 돌리고 광고하고 유통망 깔아서 키워놓은 브랜드예요. 그걸 하루아침에 내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씁쓸한 건 그 다음이에요. 치토스를 누가 가져갔냐면 롯데입니다. 롯데가 프리토레이와 새로 손잡으면서 롯데 치토스가 됐어요. 오리온이 키워놓은 브랜드를 경쟁사가 가져간 겁니다. 오리온은 투니스라는 대체 제품을 만들었지만 치토스만큼의 임팩트는 없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경험이 오리온의 해외 진출 DNA를 바꿔놓았어요. 다시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겠다. 합작도 안 하고 현지 기업 인수도 안 하고 무조건 100% 자회사로만 진출하겠다는 원칙이 세워진 겁니다.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오리온은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전부 성공했어요. 직접 공장을 짓고 직접 유통망을 개척하고 직접 브랜드를 키우는 방식으로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성공이 오히려 인도행을 늦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오리온한테 인도는 급한 시장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는 매출이 매년 폭발적으로 올라서 2013년에 1조를 찍었고, 러시아에서는 공장을 지으면 짓는 대로 물건이 팔려나갔고, 베트남에서는 파이 시장의 70%를 먹어치우고 있었거든요. 세 나라에서 쏟아지는 매출이 이미 어마어마한데 굳이 유통 구조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인도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잘 되는데 더 집중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문제는 그 사이에 롯데가 인도를 조용히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리온이 중국에서 매출 1조를 축하하고 있을 때 롯데는 인도에서 초코파이 매출 150억을 찍고 있었습니다. 오리온이 러시아 공장을 증설하고 있을 때 롯데는 인도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기고 있었고요. 오리온이 뒤늦게 인도를 쳐다봤을 때는 이미 롯데가 14년치 유통망과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놓은 뒤였습니다. 오리온이 인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건 2018년입니다. 롯데보다 무려 14년 늦었어요. 처음에는 베트남 법인에서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시장을 떠봤고 2021년에야 인도 라자스탄주에 공장을 완공합니다. 약 5,300평 규모의 공장을 직접 지은 거예요. 오리온답게 100% 자회사 방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공장은 지었는데 팔 곳이 없는 겁니다. 인도의 소매 유통이라는 게 동네 구멍가게 수만 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구조잖아요. 롯데는 페리스를 인수하면서 이 거미줄을 통째로 가져갔는데 오리온은 이 거미줄을 한 줄 한 줄 직접 짜야 했던 겁니다. 결과를 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오리온 인도법인 2022년 실적 매출 136억 원에 적자 116억 원이에요. 매출의 85%가 적자로 빠져나간 겁니다. 2023년에도 매출은 205억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적자였고요. 업계에서는 의아해했습니다. 현지 기업 인수가 아니라면 최소한 합작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직진출을 택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프리토레이와의 뼈아픈 결별, 오리온에게 합작은 두 번 다시 밟고 싶지 않은 지뢰밭이었던 겁니다. 이 전략 차이가 만들어낸 격차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롯데 초코파이 인도 매출 추이입니다. 2013년에 약 150억 원을 찍으면서 인도 루피 기준 100크로어를 돌파합니다. 2018년에 300억 원, 200크로어를 넘기고요. 2021년에 500억, 2022년에 650억, 그리고 2025년에는 850억 원을 돌파합니다. 빙과 사업까지 합치면 인도 전체 매출이 2,905억 원이에요. 그리고 2032년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1조 원입니다. 반면 오리온은 2021년 31억, 2022년 136억, 2023년 205억, 2025년 275억 원. 물론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으니 오리온도 달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롯데와의 격차가 3배가 넘어요. 초코파이 브랜드 단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먼저 들어갔으니까로 설명이 안 됩니다. 롯데는 제품 너머까지 현지화했거든요. 하리아나주 롯다 공장에 가보면 한국인은 딱 한 명입니다. 공장장 한 명. 나머지 전 직원이 인도인이에요. 문영진 공장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인 매니저가 공장을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이 롯데인디아를 움직인다는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품만 현지화한 게 아니라 조직까지 현지화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인도 공장 평균 가동률이 104%를 넘겼습니다. 풀가동해도 물건이 모자라서 첸나이 공장에 300억 원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증설했어요. 인도 남부 마두라이에 사는 37살 주민 수바의 말이 이걸 요약합니다. 손님이 오면 짜이티에 초코파이를 내놓습니다. 낮게 포장이라 편하고 맛도 좋거든요. 한국의 정 마케팅이 인도의 환대 문화와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롯데의 일방적 승리로만 보면 절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오리온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인도 법인 매출 275억 원, 전년 대비 30.3% 성장. 오리온은 롯데와 정면 승부를 피하고 빈틈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먼저 가격입니다. 20루피짜리, 한국 돈 320원짜리 초저가 제품군을 깔았어요. 그리고 롯데가 장악한 남부와 서부를 피해서 인도 북동부에 전통 소매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인도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롯데가 아직 손이 안 닿는 곳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수. 우리가 원조 한국 초코파이다. 인도에서 한류 열풍이 거세지면서 이 메시지가 먹히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인도 뉴델리의 한 소매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손님들이 오리온을 찾아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다면서요. 롯데가 인도 기업이 되는 전략을 택했다면 오리온은 반대로 한국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무기로 들고 나온 겁니다. 여기에 인도인이 좋아하는 딸기맛, 망고맛 초코파이로 차별화까지 걸었어요. 오리온 허인철 부회장은 2024년에만 2차례 직접 인도를 방문했고 2026년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생산 라인 추가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14년 늦게 출발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2004년 같은 해에 롯데는 인도 기업을 샀고 오리온은 미국 기업과 헤어졌습니다. 한쪽은 남의 유통망을 통째로 얻었고 다른 한쪽은 다시는 남과 손잡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하나의 분기점이 20년 뒤 850억 대 275억이라는 격차로 돌아온 겁니다. 롯데는 현지 기업이 되는 길을 택했고 오리온은 한국 기업으로서 정면 돌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코어보드는 롯데의 압승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10년 뒤에도 그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974년에 처음 세상에 나온 300원짜리 과자가 50년이 지난 지금 14억 인구의 나라에서 두 한국 기업을 전쟁터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초코파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롯데는 2032년까지 인도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빼빼로 생산 라인까지 깔고 있고 오리온은 라자스탄 공장 증설로 추격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초코파이의 왕은 오리온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도에서만큼은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300원짜리 과자 하나를 둘러싼 두 한국 기업의 전쟁. 10년 뒤 이 순위표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